안녕하세요. 홍성 YMCA입니다. 2018년 홍성군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홍성 풀뿌리 자치학교인데요. 오늘은 이동건 사무국장과 건설교통과와 문화관광과의 모니터링 결과를 말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설교통과 어떠셨나요? 네, 뭐 건설교통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뭐 크게 주요하게 얘기됐던 부분이 농어촌 버스 네, 얘기가 농어촌 버스하고 또 뭐 마을 택시, 마중 버스 요 관련해서 이 농촌 교통에 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아주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농촌버스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뭐 의원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이런 자료 요청을 한 거 보니까 의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어촌 버스 운영 현황이라든가 마중 택시, 뭐 마중 버스 운영 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또 이게 농어촌 버스 현재 뭐 한 30억 정도 농어촌 버스 쪽에 이렇게 그렇죠. 농어촌 버스에 운영되는 지원금이 거의 뭐 지금 계속 매년 한 30억 가량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그 근무 시간이 시간이 단축됐죠. 단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억 원이 더 추가로 보조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제 예상이 그게 그 이유는 이제 한 40명 정도를 더 버스 기사분들을 또 이렇게 채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비용을 그러면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 비용을 또 여기서 또 보조금을 그 재원을 또 여기서 20억을 더 추가로 해줘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저희 홍성 풀뿌리 자치학교에서도 매년 요 홍주역의 부분 농어촌 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지금 홍성 풀뿌리 자치학교뿐만 아니라 이 홍성군에서 홍성 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 우리의 아주 그냥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네. 예, 대중교통이고 네. 하다 보니까 요걸 좀 제대로 좀 푸는 게 좋겠다. 이번부터라도 아예 근본적으로 이렇게 매년 몇십억씩 그냥 이렇게 퍼주기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든 요걸 좀 잘 풀어내서 이런 이 정도 그냥 버스 회사에 줄 예산이면 얼마든지 지금 지역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이런 네.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좀 이동 수단을 좀 그분들은 그렇죠.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좀 서로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은 의원들은 그 행정에 그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좀 공청회라든가 네.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토론의 자리라도 좀 마련하자. 아주 이제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죠. 행정이 이번에도 역시나 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 그냥 홍지역에게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그런 20억 추가 추가 보조금을 그대로 줄지. 네. 예. 그건 한번 저희가 근데 요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아마 좀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 농어촌 버스 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조례도 거꾸로 됐죠.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근거가 없다니까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번에 감사 때 징계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죠. 상위법 없이 상위법은 있는데 조례가 없이 지원을 했다가 이번에 주의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동근 저 사무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금 밑빠진 독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뭐 그래서 뭐 의원들도 그렇고요. 뭐 지금 보통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적자 노선에 왜 괜히 그 개인 버스 저기 네. 사기업한테 그 적자를 메꿔주냐 이거죠. 차라리 그러면 그런 부분 적자 노선 부분은 이 뭐 군 차원의 어떤 공영제를 도입해서 그거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공공으로 이걸 좀 끌어와야죠. 사기업이 이걸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사실은 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이것을 재정지원하는 부분을 운송 원가를 어쨌든 산정해서 그거에 따른 네. 것을 이제 이게 얼마 적자 났으니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이거 보면 그쵸? 이거 왜 4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하다못해 근무 시간이 단축돼서 사람을 더 고용하게 됐는데 마치 추가된 인원을 100% 다시 고용하는 식의 지금 금액이거든요. 추가 근무가 시간이 줄으면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 인력은 결국은 기존에 일했던 만큼의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건데 완전 신규로 그냥 새로 뽑아버리는 식의 지원금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노선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마치 홍성군이 끌려가고 있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홍주 여객이 이 돈 안 주면 관둬버리겠어 라는 식의 그 배짱을 딱 부렸을 때 홍성군에서 빨리 돈 줘야 되고 버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노선권은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강의를 들었을 때 노선권이 한번 가져가면 개인이 종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뜨거운 감자였죠. 지금 인천시에서 광역버스 공영제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인천시의 광역버스 회사들이 지금 파업하겠다고 하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들려드리는 게 인천공항이 이제 제2인천공항이 생겼잖아요. 그걸 통해서 각 경기도의 수도권의 버스 노선들이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종신으로 할 것이냐 제한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도지사와 각 시군과의 마찰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또 다른 얘기로는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기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에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100원 택시도 있고 다 있는데 노선을 그러면 좀 융합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면 단위까지는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는데 면 단위 이후에 쭉 들어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적자 노선인 게 확실한 건데 그러면은 그런 마지막 그물망 같은 말초신경 같은 그런 공간에서는 100원 택시를 사용하게 하고 면 단위까지만 운영하게 되면 적자 노선도 줄고 그리고 택시도 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예산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예산팀장님의 말에 의하면 노선권이 홍주 여객과 홍성군이 조율될 수 있는 대상이지 사유재산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잘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가 맞는지는 좀 어렵겠지만 예산팀장의 말을 그냥 들어본다면 이게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홍주 여객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홍주 여객 또 혹자 노선과 이런 부실 운영에 대한 이미지 타격 그리고 적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흑자로 이렇게 하고 기획감사 담당관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밑에 지방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해서 배차 간격도 1시간으로 줄이고 그리고 택시도 운영이 잘 되는 바람에 관광객이 몰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거는 기획감사 담당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관광도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축 버스 같은 경우 이 손실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홍성군에서. 네. 근데 이게 이 손실이 얼마인지 뭐 이거는 홍지역에서 홍성군에 우리 이렇게 운영했는데 네. 이만큼 적자 났어요. 네. 이거 메꿔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적정한지 네. 그 금액을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냐는 거지. 그 근거는 뭐면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적자 났으니 주는 거다. 이게 이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료를 사실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 자료를 군으로부터 입수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구나. 네. 뭐 적자 노선도 지원해주고 비수익 노선도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을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결선도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뭐 벽지 노선도 보상해주고 네. 뭐 지금 이 버스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뭐 그냥 앉아서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뭐 운영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적자 나면 무조건 군에서 다 보상해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더라도 이런 어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노선권 얘기도 있고 이런 또 사기업한테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떠넘기기 식으로 군에서 모든 것 다 일임하고 네. 이러기보다는 제대로 이렇게 이거 좀 공공의 것으로 끌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문화관광가는 어떻나요? 네, 문화관광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화관광가는 뭐 이 의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무슨 관광 상품? 그러니까 관광 상품에 너무 이렇게 경도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홍성구에는 관광 상품이 적어. 그러니까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관광 수입을 올려야 된다. 우리는 관광 수입이 너무 적다. 우리는 너무 볼거리가 없다. 이걸 어떻게든 돈을 더 들여서라도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 홍성군의 주민들의 어떤 문화생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 논리죠. 그러니까 뭐 그 관광 수입이 주요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들은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관광 수입을 올리지 못하느냐, 왜 관광 자원을 왜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느냐, 그런 어떤 질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홍성군에서도 뭐 이 주민들의 어떤 문화생활, 문화의 질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보다는 수입을 올리는데 관광 수입을 올리는데 개발 사업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마다 지금 다 그렇죠. 경쟁하고 있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축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경쟁에서 홍성군이 사실은 어떻게 살아남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좀 시각을 완전히 달리해서 그런 데 쓸 돈을 차라리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문화 쪽으로 해서 잘 이렇게 좀 지역 안에서 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외지 사람들을 말하자면 열심히 이렇게 종 노릇해서 외지 사람들한테 뭐 숙박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을거리도 식사도 대접하고 뭐 이런 거로 수입을 올리려고 한다면 이거 뭐 그 생활 자체가 그것도 여기서 그러니까 이 주민들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현지인이 가지 않는 관광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아싸라게 군포처럼 군포는 위성도시라서 관광지가 없어요.
특산물도 없고 네. 그래서 철쭉을 산을 하나를 통째로 깎아갖고 철쭉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관광 상품화를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거기 지금 현직 시장님이 거기 시장을 4번 하셨어요. 지금 4번째세요. 2번 하고 1번 떨어지고 지금 2번째시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혼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투자할 거면 진짜 몰빵해서 투자를 하든지 다 분산돼 있어요. 권역마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죽도도 다시 시작하고 있고 홍주천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통합되지 않고 있고 이 두 번째 문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관광지 문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화천에 산천어가 없는 산천어 축제 다 양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홍성도 별다를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대하축제 할 때 남당리 대하가 거기에 몇 %가 있으며 지금 거기에 자연산 대하도 냉동되어 있고 그리고 양식 대하를 대부분 파는 데다가 거기다가 조금 좀 어리버리하게 보이면 홍화도 팔아요. 홍화는 대하처럼 생겼는데 조금 더 작고 빨간색 새우거든요. 근데 이걸 익히면 대하도 빨갛고 홍화도 빨가요. 그러니까 그냥 먹죠. 근데 그런 식으로 팔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터졌던 게 광천의 새우젓이 사실은 광천 토굴것이 아니라 중국산이었던 문제가 이렇게 커지죠.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신뢰예요. 대외적인 신뢰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뢰도가 많이 깨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조직적으로 같이 컨트롤을 나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길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남당리는 점점 사람이 줄고 있고 그리고 서산과 태안으로 자꾸 이렇게 뻗어나가는 건데 작년에 윤윤관 의원님이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우리 외곽 쪽으로 퍼지고 있어서 남당이 이제 안 가기 시작한다 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올만한 곳이라는 거죠. 애초에 남당리가 왜 커졌냐 말입니다. 길가에서 그냥 포장마차였어요. 바닷가 바로 옆에 찰랑찰랑거리는 바닷가 냄새 맡으면서 하는 포장마차였는데 그게 이제 간척을 하고 그래서 바다가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줄죠. 매력이 떨어진 거죠. 매력이 네. 없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 굳이 가서 그 바가지 요금을 쓰면서 그걸 왜 해야 되냐? 물론 대하는 점점 비싸집니다. 대하철 때 비가 와야 된대요. 비가 와야 서해 쪽으로 이렇게 대하가 올라온답니다. 이거는 수릉동 어촌계장님한테 들었는데 근데 지금 계속 가뭄이잖아요. 대하축제 할 때 가뭄이에요. 그래서 대하가 점점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산 대하를 제공하면 단가가 비싸지는데 비싸지는 것도 비싸지는 거지만 결국은 여기 가도 비싼 걸 비싸지만 내가 이거를 진짜 자연산 대하를 먹고 온다. 바닷가에서 내가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상품이 지금 뭉쳐있지가 안 돼 있어요. 연대가 안 돼 있어요. 이를테면 숙박하는 사람 따로 관광하는 사람 따로 먹을거리 따로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관에서 계속 투자해갖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민간인들 중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삶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자본을 해서 내가 모든 패키지로 호텔을 짓지 않은 한 혼자 모든 사업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숙박하는 사람 따로 먹거리 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볼거리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모이면 자기네끼리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네가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고 내가 저기 숲에서 하니까 그리고 너 이번에 갯벌 체험 하잖아. 그러면은 사람들 모아놓고서 숲 체험 갔다가 갯벌 체험하고 숙박하면은 딱 고기 꺼먹고 좋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나와야 패키지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홍성역 옆에 자전거 보관소 있잖아요. 거기 지금 자전거가 막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정리하든 아니면은 거기에서 그 관리 TO를 따로 내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홍성 시내를 삥 돌았을 때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관광지도화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 홍성역 밑에 쭉 내려가면 롯데마트 앞에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지금 사람도 없어졌지만 옛날에 거기에 상주하는 그 직원이 있었을 때도 지도를 받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관광 그 롯데마트를 맞은편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요. 그 저기 내포해물촌에서 청양 가는 길로 지도를 못 읽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컨트롤이 된다면 배낭 여행객들을 잡을 수 있고 그 배낭 여행객들을 잡으면 입소문이 난다는 거죠. 이것이 신뢰고 그것이 재미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좋은데 이거를 그냥 그 아직도 패키지 여행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래서 좀 네. 그 어쨌든 여행이라든지 진짜 여행할 만한 곳 뭔가 이렇게 좀 다녀갈 만한 곳으로서의 어떤 그런 끌리는 맛이 좀 있어야 네. 되는데 이 지자체별로 너무나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식상하게 뭐 뭔가 돈만 투자해서 뭐 지어놓고 뭐 이래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사람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인데 전국을 돌아다닐 때 그렇죠. 근데 이 과연 홍성을 오겠냐는 거죠. 이제 그거를 뭐 기대하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예산 낭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무리수고 억지고 그럴 바에 아까도 계속 저는 얘기하지만 물론 기존에 아까 뭐 정재영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민간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재밌게 해보자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이 관에서 아무리 예산을 그렇게 뭐 역사인물 축제도 그 뭐 그렇게 투입하면 뭐 합니까? 흥이 나야죠, 흥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억지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거 지금 문화관광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 적자라고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 외 어르신들 지하철 공짜 되고 나서 다 이제 온양온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산에서도 그 온양온천 오시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문에 흑자를 볼 줄 알았는데 대부분 적자였어요. 왜냐면 그 관광호텔 옆에 그 온천물 흐르는 거에다 발 담그고 그냥 가세요.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그 공짜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되는데 덕분에 온양온천이야말로 진짜 온천의 메카가 됐죠. 온천 진짜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기만 봐도 도고, 덕산, 온양 막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온양온천이 최고의 그 상품 가치를 갖고 있는 것,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것도 그런 적자를 감내하면서 계속 이름을 알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적자여도 신뢰성을 갖고 꾸준히 사람이 왕래를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네, 저 오늘 좀 헛기침도 많이 하시고 긴장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뭐 이게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건데 뭐 이렇게 앞으로 이게 좀 정례적으로 좀 계속 된다면 요런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아니라 네. 몇 명이 같이 하면 네.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 콘솔이 4개인데 지금 2개 꽂고 있잖아요. 조만간 4명이 돼서 카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이거를 듣고 계시는 그 청취자분들도 이누군 사무국장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맞습니다. 네, 꼭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영 사무총장이었고요.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이동근 사무국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